새로운 50대 중반의 선출 출신 남자 강사님이 오신 날이었어요. 그분은 회원들에게 영법별로 몇 바퀴씩을 지시하고 매일 눈으로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. 저 역시 나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듯 수영을 마쳤고 데크 근처에 모여 스몰 토크를 하고 있었는데요. 그때 한 남성 회원이 물었습니다. 저는 자유형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? 회원들의 기대감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 앞에서 그 샘은 고개를 들고 아래를 내려보며 차갑게 말했죠. 수영하면서 뭔 질문들을 하고 그래요. 강사가 시키는 거 뺀질거리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. 매일 20바퀴, 30바퀴 돌아보세요. 안 늘 것 같아요. 늘 수밖에 없는 거야. 기술, 테크닉, 그런 게 어딨어. 우리 어릴 땐 맞으면서 수영했어요. 맞으면서 하다 보니 자연스레 늘더라니까.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. 유튜브 보고 따라하지 마라. 늘 사람은 늘고 안 늘 사람은 안 는다. 기술보다 체력을 먼저 길러라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에 20, 30바퀴 돌 수 있을 체력이 될 때쯤이면 기술은 알아서 따라 늘게 될 거다. 그 말이 끝나자 키득대는 분들도 있었고 멋쩍게 웃으며 눈을 피하는 분들도 있었고 황당해하며 쓴웃음을 짓는 분들도 있었죠.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아하, 수영은 맞으면서 해야 실력이 느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내면서 듣는 수영 강습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. 20, 30바퀴 돌 수 있는 체력만 만들려면 집에서 런닝머신만 뛰어도 되지 않나요? 문제는 그 20, 30바퀴를 돌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데 걸릴 몇 년 동안 강사님이 몇 분이나 바뀔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. 게다가 그 체력을 갖추기도 전에 수포자가 되어 물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. 매일 이어지는 그의 어록들을 들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강습반 타임이 아니라 나만의 자유수영 레인으로 기울어갔어요. 호흡. 쌤들마다 수영의 정답은 없다고 하죠. 자유형에서의 호흡도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숨을 내쉬고 들이마신다는 단순한 행위지만 물속에서는 절대 만만치 않으니까요. 음파. 이 리듬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음파 자체가 아니에요. 대부분의 분들이 음파 방법이나 기술적인 요소에 너무 집중하고 계십니다. 처음부터 뱉어라. 한 번에 뱉지 말고 끊어 뱉어라. 몇 프로는 남겨라. 이런 조언들은 전부 기술에 대한 이야기죠.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. 자유형의 호흡을 평상시 숨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할 수는 없는 걸까? 우린 일상에서는 아무런 테크닉 없이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무의식적으로 합니다. 그런데 왜 자유형에서는 호흡을 멈추고 끊고 조급하게 하게 되는 걸까요?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건 나는 도대체 자유형 할 때 언제, 어떻게, 어떤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가? 이걸 정확히 관찰하는 거예요. 제 호흡 패턴을 모니터링해보니 이랬습니다. 물 밖에서 숨을 한껏 들이마신 후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숨을 참고 가슴 롤링과 함께 얼굴을 우측으로 돌릴 때 코로 내쉬기 시작했고 오른 팔 리커버리 타이밍에 입으로 들이마셨던 거죠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. 첫째, 들어갈 때부터 참았다가 둘째, 코로 숨을 내쉬기 시작하고 저는 자유형을 할 때마다 숨이 부족하고 물도 자주 먹고 호흡이 불안정하다고 느꼈습니다. 들어갈 때 참았다가 얼굴이 나오기 직전에 내쉬니 들이마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. 그리고 코로만 내쉬다 보니 짧은 구간에서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못했죠. 결국 폐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피로감과 공포감이 커졌습니다. 게다가 얼굴이 수면 밖으로 나오는 찰나에 들이쉬고 내쉬기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 물 반 모금만 마셔도 호흡 리듬이 무너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수영을 멈추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. 들어갈 때 참았다가의 방식에서 들어갈 때부터 내쉬기로의 방식으로.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. 물속에서 코로 숨을 내뱉기 시작하고라는 부분을 코가 아닌 입으로 바꿔봤습니다. 그렇게 하자 약하게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내뱉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강하고 다량으로 내뱉는 느낌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어요.
즉 얼굴을 측면으로 돌려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수할 때부터 코가 아닌 입으로 일정량을 내뿜기 시작하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일정량이란 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이렇게 3가지 방식을 직접 테스트해 봤습니다. 첫째, 얼굴이 입수되는 순간부터 가늘고 길게 천천히 입으로 내쉬며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뱉는 방법. 둘째, 입수 시점에 입으로 강하게 한 번에 숨을 다 뱉고 그 후엔 아무것도 내쉬지 않고 물 밖에서 들이마시는 방법. 셋째, 입수할 때 숨을 참고 있다가 얼굴이 나오기 직전에 강하게 내쉬고 이어서 들이마시는 방법. 이 3가지 방식을 모두 테스트하되 저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정해놓고 연습했습니다. 1. 날숨은 반드시 코가 아닌 입으로만. 2. 물 밖에서는 반드시 들숨만. 왜 이렇게 했을까요? 수영을 하다 보면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왔음에도 물속에서 다 뱉지 못한 숨을 물 밖에서까지 내쉬면서 들이쉬기까지 동시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물 밖에서는 오롯이 들숨만 쉴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인 겁니다. 이 2가지 조건만 지켜도 호흡 리듬이 훨씬 안정되고 들숨과 날숨이 명확히 분리돼요.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. 그 결과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